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2021년 2과목인 재료역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역학에서 가장 많이 꽈락이 발생해서 조선기사를 취득하는데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요? 자, 먼저 21번. 지름이 2cm이고 길이가 1m인 원통형 중실 기둥. 일단 지름이 2cm고 길이가 1m인 원통형 중실 기둥. 중실이 뭐죠? 중실은 가운데 중 꽉 찰 실, 가운데가 꽉 차 있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통형인 같은 경우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안에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중실 기둥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좌굴에 관한 임계하중. 좌굴이라 하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압축 힘이 발생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 변형이 발생해야 하는데 힘의 방향이 아닌 옆으로 처지는 것을 좌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좌굴이 생기는 하중을 좌굴에 관한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공식으로 구하면, 오일러 공식은 좌굴의 임계하중을 구하는 방식인 거죠.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기둥의 양단은 회전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휠 때 그 위에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조금 덜 휠 거 아니에요? 양단, 아래 위가 모두 회전단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핀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가 회전이 가능해서 바로 여기서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록 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입니다. 이 문제는 쉬운 편입니다. 물론 구조역학, 재료역학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좌굴편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 문제만으로는 매우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좌굴 임계하중에 대한 식이죠. 이 식이 바로 오일러 공식 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파이 제곱 곱하기 2i 나누기 KLA 전체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적당한 값만 넣어주면 바로 좌굴에 관한 임계하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제곱 2 지금 세로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로 주어졌죠. 기가라고 하면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을 계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너시어 I. 이너시어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인데 현재 원형 중실 단면이기 때문에 D제곱 D4승 파이 나누기 64.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 분모가 64예요. 32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단 고정 지지가 아니고 양단 회전 지지지 않습니까? 양단이 핑핑 돌아갈 수 있는 핀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의 지지 구조라고 해서 세 번째 것 양단 핀 혹은 양단 회전 구조 해서 핀-드-핀 커넥션에서 K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넣어주면 계산은 쉽게 15,500뉴턴을 실제 답에서는 킬로뉴턴이니까 15.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고요. 오일러 공식 정도 외워줍니다. 파이 제곱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양단 고정 조건, 양단 고정이면 0.5에서 양단 핀이면 1.0이다. 고정 한쪽은 고정, 한쪽이 자유이면 최대 2.0까지 갈 수 있고요. 한쪽은 고정이고 한쪽은 핀이면 0.7이라는 거. 이 순서에 맞도록 제가 세워놨으니까 이 경계 조건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보길이 L의 등분포화 중 W를 받는 직사각형 단순보의 최대 처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의 자중은 무시한다.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의 길이를 L이라고 했고요. 등분포화 중 W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보라고 했어요. 단순 지지보인 거죠. 양쪽이 핀으로 해서 자유롭게 쳐줄 수 있는 형태고요. 단면을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이라면 이 단면이 B 곱하기 H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공식을 적어 놓으면 바로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이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양단 지지보의 최대 처짐은 384분의 5 WL의 4승 나누기 2i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384분의 5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이 정도 공식은 외워줍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간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는 직사각형이니까 BH의 3승 이러는 것도 너무 당연히 잘 아시겠죠. 먼저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의 폭에 정비례한다. 하중이 작용하는데 보의 폭이 커지면 딱딱해지니까 반비례하겠죠. 반비례합니다. 실제로 식으로 보면 이너시어가 분모에 들어가 있고요. 분모에는 보의 폭에 비례하므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비례가 맞고요. 두 번째, L의 3승에 비례한다. 처짐은 L의 4승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L의 4승에 비례한다. 세 번째 보기, 보의 높이에 2승에 반비례한다. 일단 보의 높이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값과 작용을 하고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가 분모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H, 보의 높이 H의 이너시어가 3승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므로 3승에 반비례하는 것이 되겠죠. 3번 보기도 틀렸고요. 4번 세로탄성계수 2죠. 세로탄성계수 2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한 문제 정도는 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 길이가 500mm, 지름이 16mm, 균일한 강봉의 양 끝에 12kN의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여 지름이 16이고 이렇게 강봉이 있고요. 강봉의 길이가 500, 그 다음에 직경이 16mm, 양 끝에 12kN이 작용을 하고 했더니 길이가 증가했더니 얼마가 증가했냐면 300 마이크로미터가 증가했고요. 대신 지름은 2.4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했어요. 이 선형 탄성 거동하는 봉재료의 포화송비는 얼마인가? 일단 이것도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 정보에서 그림까지 그려놨으면 문제의 절반은 푸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르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이고요. 밀리미터와의 관계는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1 밀리미터 혹은 0.000001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이크로미터라고 했고요. 지금 포화성비는 변형률의 비지 않습니까? 힘이 작용하는 변형률 분의 힘의 수직 방향인 변형률의 비입니다. 여기서는 길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길이 방향의 변형물 분의 지름 방향의 변형률이고요. 단위 통일을 해야 합니다. 단위 통일을 미터로 단위 통일해도 괜찮고요. 밀리미터로 단위 통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포화성 비라는 것은 분모 관계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선 밀리미터 단위로 통일해 볼까요? 길이 방향으로 하면 원래 500mm 분의 300 마이크로미터인데 마이크로가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니까요. 300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지름 방향으로 하면 지름은 16mm 분의 폭 방향으로 지름 방향으로 2.4 마이크로미터 감소했으니까 2.4에 마이너스 6승이 아니고 마이너스 3승만 감소해서 이 두 개의 비, 두 개를 다시 나누기만 하면 답은 0.25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포화성의 비가 0.25에서 0.3 정도까지 움직이니까 1번 보기는 아니라고 제끼고요. 그 다음에 계산했으면 조금 더 객관식 찍으시는 분들 확률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4번은 재료학 책에도 안 나오는 그림인데요. 물리적인 관계를 잘 정리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단면적이 각각 A1, A2, A3, 탄성계수가 각각 E1, E2, E3인 길이가 L인 복합 재료죠. 재료가 강성판 사이에
인장하중 P를 받아서 탄성 변형했을 때 재료 1, 재료 3 내부에 생기는 수직 응력은 단 두 개의 강성판, 아래 위 판은 각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우선 이렇게 생긴 물체는 뭐 복합 재료 혹은 적층 재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재료가 적층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 식을 보시면 수직 응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답안에서 응력처럼 생긴 것을 고르면 객관식으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 아래와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라고 하는 것이 상세가 된다고 하시면 P, 힘 나누기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항만 응력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것은 쉽게 찍을 수가 있고요. 한번 이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유일한 힌트는 두 개의 강성판이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처진 공식 아시죠? 델타는 PL 나누기 EA라는 식에서 각 부저에 걸리는 하중을 P1, P2, P3라고 하면 처짐 델타1, 델타2, 델타3를 P1 곱하기 L 분의 분모 나누기 E1, A1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P라는 것은 P1, P2, P3 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P는 델타1 곱하기 델타2 곱하기 델타3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부정정 관계인 거죠. 부정정보를 푸는 유일한 힌트가, 유일하진 않지만 자주 나오는 힌트가 이 거리잖아요. 여기서는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이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수평을 유지하니까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델타1, 델타2, 델타3가 같다고 하고요. 요 식에 넣어보면 델타1, 델타2, 델타3가 동일하므로 P는 델타 나누기 L 곱하기 가로 열고 의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델타 값, 처진 값을 구했습니다. 처진 값을 다시 한번 거꾸로 이제 식에 넣게 됩니다. 맨 처음 만들었던 처짐식 있지 않습니까? 처짐식에다가 좌변은 델타식 P 곱하기 L 나누기 전체 E1 곱하기 A1 한 식이고요. 오른쪽은 각각 개별에 대한 PL 나누기 E1 A1식. 여기서 L과 L은 상세가 되고요. P1 값은 P 곱하기 E1 A1 나누기 가로 열고 전체 세 개를 합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P1에 걸리는 하중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응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응력은 시그마는 P1 나누기 A1을 하면 P1 곱하기 E1 나누기 큰 가로에서 E1 A1의 합으로 쉽지 않게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문제당 약 1분이 주어지는 문제에서 이렇게 길게 푸는 것은 적당하진 않고요. 우선은 이 관계를 통해서 쉽게 답을 찍으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검사해 보실 때 사용하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필답형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감각을 통해서 단위를 맞춘다는 것을 주안점을 두시고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번. 두 변의 길이가 각각 B, H인 직사각형의 A점에 관한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인 거죠. 이 식을 통해서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두 번째 것이고요. 폴라 모멘트 이너시어를 적분을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X축에 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Y축에 관한 모멘트 이너시어를 합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Y축에 대해서는 B 3승 12 나누기 12로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X축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사실 X축이 여기 있었으면 쉽게 구했겠죠. X축이 여기 있었으면은 12 곱하기 BH 3승 나누기 12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X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A점을 중심으로 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축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X-축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평형축 원리를 적용하면 되죠. 평형축 원리는 이 단면적의 면적과 두 축 간의 거리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면적은 B 곱하기 H 곱하기 두 축 간의 거리 2분의 H의 제곱
계산하면 이렇게 BH 3승 곱하기 4 나누기 12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는 Ix 더하기 Iy이므로 이 두 값을 통해서 정리하면 BH 곱하기 B제곱 더하기 4H제곱으로 쉽지 않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두께 10mm인 강판으로 직경 2.5m의 원통형 압력 용기를 제작하였다. 최대 내부 압력이 1200kPa일 때 축방향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일단 압력의 단위도 파스칼이고요. 응력의 단위도 파스칼이에요. 같은 단위가 사용된다는 것에 일단 주안점을 두시면서 원통형 압력 용기잖아요. 원통형 압력 용기. 우리 원주 응력 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죠? 원주 응력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축방향 응력입니다. 일단 이 압력 용기가 내부에서 압력이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밀어낸 힘이 어디로 모이나요? 이 단면을 볼 때 이 단면에서는 요 두께의 응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축방향 응력은 얼마가 되냐면 응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응력이죠. 응력 곱하기 요 둘레 면적은 두께 T 곱하기 원주, 파이 곱하기 D, 직경 T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방향의 압력은 어떻게 되니까? 축방향 압력은 요 단면적이 걸리는 압이죠. 여기 걸리는 압력이 프레셔를 P라고 하면 P 곱하기 요 단면적 D제곱 파이 나누기 4가 단면적이 되고요. 이 압력 때문에 요 원주 방향에 응력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값이 같아요. 그러면 그 응력은 P 곱하기 D 나누기 4T로 정리가 가능하죠. 여기서 파이 없어지고 D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축방향 응력이기 때문에 나누기 4T예요. 이게 원주 응력이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2T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축방향 응력을 묻는 건지 원주 방향 응력을 묻는 건지 달라져요. 일단 어렵지 않게 사실은 여러분 식으로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PD 나누기 4T인데 여기서 단위 환산이 또 중요하죠. 뉴턴 뉴턴과 미터로 단위 환산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스칼이란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턴과 미터로 단위 환산을 할 거고요. 압력이 1200kPa, 키로가 1000이죠? 그러니까 120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직경은 2.5, 직경이 2.5 됐고요. 나누기 4 곱하기 두께가 10mm입니다. 10mm는 0.01m이죠. 단위 환산을 미리 해서 계산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머릿속에서 조금 단위 환산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이것을 계산하시면 무려 7,500만. 너무 숫자가 크죠? 7,5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값이 나오니까 7,500만 뉴턴 퍼 미터 제곱을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파스칼. 그래서 7,500이 아닌 10의 6승이니까 7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정답은 1번 75 메가파스칼. 지름이 20mm인 구리합금 봉에 30kN의 축방향 인장하정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은 약 얼마인가? 일단 다시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런데 정보가 몇 개 없어요. 지름만 있고요. 길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름이 20mm인 구리합금 봉에 30kN으로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 왜 여기서 길이를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길이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인장 하중만 적용됩니다. 인장 하중은 단위를 뉴턴과 미터로 할게요. 30kN이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단면적이죠. 단면적은
20mm니까 0.02 미터 제곱 곱하기 파이 나누기 4를 하면 응력은 구할 수 있죠. 최적 변형률은 볼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잡아다니면 지름 방향으로 감소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최적이 조금 감소를 해요. 얼마씩 감소하냐고 하면 요만큼 감소합니다. 요 식은 암기하셔야 되고요. 길이 방향의 응력인 스트레스 시그마 나누기 세로 탄성계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뉴는 포화성 B인 거죠. 포화성 B 뉴. 요 식은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 식만 암기하셨으면 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면 시그마 나누기 100의 G 기가파스칼, 기가 10의 9승이잖아요. 100의 10의 9승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0.3 하면 0.00338이 나옵니다. 이 문제 보시면 38로 해서 쫙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최적 변형률을 가정했지만 단위 환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기가가 10의 9승이라든지 20mm가 0.0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잘 모르시면 이 문제 틀리기가 대단히 쉽겠죠. 계산기를 통해서 1-2 뉴를 곱한 것이 최적 변형률까지는 구했지만 결국엔 단위가 틀려서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8번 그림에서 고정단에 대한 자유단 이쪽이죠. 자유전의 전 비틀림 각은 전단 탄성 계수는 100기가파스칼이다. 이 문제도 보시면 역시 25라는 숫자로 단위만 바꿔놨잖아요. 이 문제 역시 단위 환산이 전부인 문제입니다. 아마 이번 회차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틀림이니까 우리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극간성 2차 모멘트를 구해야 합니다. 폴라 모멘트 이너시어는 IX 더하기 IY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X는 나누기 64, 얘도 나누기 64잖아요. 나누기 64, 나누기 64를 두 개를 더하면 나누기 32가 되죠. 그래서 그냥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가 64라는 개수와 32라는 개수가 다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어떤 단위로 환산을 해볼까요? 뉴턴 미터로 맞춰 보겠습니다. 직경이 4cm니까 0.04m 곱하기 4승 곱하기 파이 나누기 32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틀림 각, 요 식은 알고 계셔야죠. 비틀림 각은 TL 나누기 GIP. 이게 어떤 식이랑 쌍벽을 이루는 식이죠? 요 식이죠. 처짐에 관한 식 PL 나누기 EA 한식 있지 않습니까? 이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PL 나누기 EA, TL 나누기 GIP. 이 식과 동일한 식인 거 알고 계시고요. 비틀림 각 일단 토크가 지금 62.8 뉴턴 미터. 얘는 단위 변환할 필요가 없고요. 길이가 100cm는 1m죠. 1m 나누기 G 전단 탄성 계수 G는 100기가파스칼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계산했던 것을 넣으시면 0.0025 라디안이 됩니다. 라디안이 뭔지 아시죠? 각도에 대한 단위인데요. 단위가 없는 게 라디안인 겁니다. 무차원인 거예요. 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0.0025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것을 도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180도 나누기 파이를 하시면 여기 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180 나누기 파이를 해버리시면 디그리 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29번 반원부재의 그림과 같은 0.5R 지점의 하중 P가 작용을 할 때 지지점 B에서의 반력은
이 문제가 더 쉽네요. 이 문제는 재료역학이 아니고 물리학에 나오는 정력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력학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못 보셨죠? 동그란 그림이 있어서 현혹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는 정력학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하는 게 뭐죠? 지지점 B에서의 반력이죠. B에서의 반력. 반력이니까 RB를 구하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모멘트 평형으로 구하는 게 제일 쉽죠. 어느 점에서 모멘트 평형, B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구하면 RB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점에서 모멘트 평형으로 구해야 합니다. 어느 방향을 양으로 할까요?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A점을 중심으로 하는 하중이 두 개가 걸리죠. 요 하중과 요 하중이 있죠. 첫 번째 하중은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누르게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P 곱하기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R,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0.5R이라고 해서 R 더하기 0.5가 되고요. 두 번째에 걸리는 힘 RB, 반력 RB는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맞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RB 곱하기 거리가 여기서까지가 R, 여기서까지가 또 R이니까 2R이 되죠. 2R은 0. 그럼 이항하면 반력은 이항하면 R 더하기 0.5R 나누기 2가 돼서 4분의 3R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쉽네요. 동그란 형상 때문에 약간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누구든지 풀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물리지식만 가지고 있어. 30번 단면 계수가 0.01 미터 3승인 사각형 단면의 양단 고정보가 2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최대 몇 킬로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할 수가 있는가? 단재료의 허용 응력은 얼라브로는 80 메가파스칼이다. 여기서 길이가 2m가 되는 거죠. 이런 양단 고정보의 그 끝단의 밴딩 모멘트, 굽힘 모멘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능력 되시는 분들은 시간 안에 푸실 수 있겠지만 시간 안에 풀기는 어렵고요. 양단 고정보에 중앙의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밴딩 모멘트는 끝단의 밴딩 모멘트죠. P 곱하기 L 나누기 8 이 정도씩은 외워 주십니다. 일단 외운다 치고 허용 급핑 응력은 밴딩 모멘트 나누기 단면 계수이지 않습니까? 뭐 섹션 모듈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Z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멘트가 P 곱하기 길이가 2m 2 나누기 계수 8 나누기 단면 계수 0.01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친절한 문제 감사합니다. 0.01을 하게 되면 이 값이 80 메가파스칼이잖아요. 허용 응력. 메가파스칼은 메가가 10의 6승이죠. 그래서 80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나머지 계수들 2와 2 나누기 8 나누기 0.01 단면 계수 하면 계산하면 320만 뉴턴이 나오잖아요. 너무 크니까 0세개만 떼서 3200kN으로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다 쉽다 그러네. 쉬운 문제 같은데 아무튼 이 식도 양단 고정보의 중앙 집중 하중인 경우에 밴딩 모멘트 이 식 정도는 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